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해군 무기 하는 순서거든요. 오늘은 바로 대잠 헬기 중에서 잠수함 잡는 살쾡이 AW159 와일드캣 대잠 헬기 알려드리겠는데요. 요즘은 대잠 헬기 그러지 않고 해상작전 헬기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헬기를 가지고 잠수함을 잡는 대잠작전이 위주가 됐다면 이제는 이 헬기를 가지고 잠수함뿐만 아니고 대함, 그러니까 군함을 타격하는 대함작전, 그리고 지상에 있는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지상 공격, 그리고 적의 공기부양정 또는 아주 빠른 고속정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그런 임무, 이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임무를 다 하기 때문에 요즘은 해상작전 헬기라고 이 멀티롤 임무를 부여한 그런 이름을 쓰죠. 그래서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알려드립니다. 자, 못 모르고 샀던 반쪽짜리 대잠 헬기, 바로 링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해군의 링스 대잠 헬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에는 링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총 25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그냥 링스고 하나는 이제 슈퍼 링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과거 그 영국이 개발을 해서 이 나토,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아주 많이 썼던 베스트셀러 대잠 헬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은 이 링스를 사기 전에 프랑스제 알루에트3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헬기를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뭐 대잠 헬기라고는 볼 수 없고 해상 초계 헬기, 이렇게 바다에 떠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잠만경 같은 나와서 잠수함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헬기였어요. 그러다가 서유럽을 이렇게 보니까 링스를 많이 쓰네. 그러면 우리도 링스를 사야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때 이제 미국이 썼던 시호크나 이런 건 비싸니까. 그래서 가격 싼 거 중에서 우리 편이 쓰는 거 어디지? 찾아보니까 나토가 주로 많이 썼던 링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우리 해군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 그 나토의 서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썼냐면은 뭐 영국을 비롯해서 시킹 헬기를 하이급으로 쓰고 이 링스 헬기를 로우급으로 쓰고 해서 하이, 로우 믹스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링스는 시킹을 보조하는 그런 보조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링스는 아주 덩치가 작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무장 그리고 소나 이런 걸 같이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링스는 탐지하고 그리고 이제 시킹은 탐지도 하면서 공격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하이로 믹스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시킹 같은 그런 대형 대잠 헬기까지 하이로 믹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90년대는 안 됐죠. 그래서 그 뭐 영국이나 뭐 저런 여러 나라들이 저 링스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거 하자 해서 12대 슈퍼링스 10세대에서 25대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링스를 써보니까 야 이거 디핑 소나, 그러니까 소나라는 것을 로프에 매달아 가지고 바닷속에 담급니다. 그렇게 해서 물속에 있는 잠수함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디핑 소나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탐지 장비 뭐 소노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겁니다. 왜? 덩치가 작아서 실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노부이가 디핑 소나보다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더 좋은 게 디핑 소나는 한 번에 딱 담궈 가지고 그 디핑 소나 영역 내에 있는 것들은 아주 탐지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역 탐지는 안 됩니다. 자기가 담근데 여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소노부이는 날아다니면서 이 음향을 탐지하는 음파 탐지기를 바닷속에 퉁퉁퉁퉁 던집니다. 그러면은 뭐 탐지거리가 뭐 수킬로 이렇게 되는 소노부이를 퉁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퉁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해서 큰 원을 그려놓고 던져놓으면 저기 잠수함이 한 이 정도 있다. 그런데 잠수함도 이제 이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수함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다가 소노부이를 퉁퉁퉁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수함이 이동하다가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핑 소나는 딱 여기 딱 있어 라고 하면 거기 가서 담궈 봐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효과가 적죠. 물론 이제 딱 정확하게 찾으면 훨씬 더 효율이 뛰어나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덩치가 작아가지고 디핑 소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분석 시스템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무장 시스템, 시스코아 대함 미사일 또는 어뢰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뭐 할 수야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채공 시간이 비약적으로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청해부대가
아덴만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하러 계속 갔죠. 이때 청해부대가 가는데 그러면 청해부대는 대잠 헬기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소말리아 해적들은 잠수함이 없죠.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을 잡기 위해서는 기관포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 링스는 워낙 덩치가 작아서 기관포를 탑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포를 탑재하고 UDT 대원이 타고 하려면은 대잠 장비를 다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해부대 간 그 링스 헬기들은 그 비싼 대잠 장비들 다 떼내고 그리고는 이제 기관총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 임무 동시에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큰 거 대형 헬기 사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잠 헬기 사업을 하는데 그 새로운 대잠 헬기 사업은 뭐 그냥 야, 대잠 헬기 우리 사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해군은 군함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그 군함에 탑재하는 기본 수량의 대잠 헬기를 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함을 6척을 삽니다. 그러면은 충무공 이순신함은 한 척에 2대의 대잠 헬기가 들어가죠. 그럼 충무공 이순신급 KDX-2가 총 6척이니까 KDX-2의 도입으로 인해서 대잠 헬기는 총 12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함 이지스함 3척 도입했어. 그러면은 세종대왕함에는 역시 대잠 헬기가 2대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총 6대 추가 도입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FFX 인천급 호위함을 도입을 하죠. 그런데 인천급 호위함은 구축함보다 덩치가 작아서 군함 한 척에 한 대의 대잠 헬기가 탑재가 돼요. 그래서 이 FFX 8척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대잠 헬기도 8대가 필요하네. 1대1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잠 헬기 8대 도입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이 대잠 헬기로 우리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 이 출사표를 낸 헬기는 총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간 헬기가 바로 시콜스키의 MH-0R 시호크 그리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AW159 와일드캣 이렇게 2개가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격이 이 와일드캣이 압도적으로 싸버렸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캣은 534억 원, 이 시호크는 787억 원. 이게 뭐 가격이 상대가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예비역 해군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해야지 성능 좋은 걸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와일드캣은 가격 면에서 뭐 한 30% 정도 쌌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후일담을 말씀드리면 이 시호크 같은 경우는 운용 유지비가 쌉니다. 부품값이 싸요. 그런데 와일드캣은 유럽제 무기들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도입 가격은 좀 싸게 주고 그리고 운용 유지비에서 눈탱이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부품값을 비싸게 받아요. 여러분들 뭐 외제차 야 우리 국산차하고 외제차하고 요즘 뭐 가격 비슷하네 해서 외제차 한번 사보십시오. 리모컨 하나에 200만 원씩 이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폭탄 맞습니다. 일본 차 사면 그런 것처럼 운영 유지비에서 이제 이게 다 본전을 뽑아버리죠. 어쨌든 가격이 이만큼 싸가지고 8대 와일드캣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해군이 도입을 했죠. 자, 이 와일드캣은 알고 보니까 슈퍼링스와 경쟁 기종이었던 시호크, 이 시호크의 중간쯤 되는 성능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슈퍼링스, 이거는 중량은 3.3톤, 최대 이륙 중량은 5.3톤이고 여기에 비해서 와일드캣은 중량은 똑같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한 700kg 정도 늘어서 6톤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호크는 최대 10.6톤까지 페이로드가 되고요. 엔진 출력은 슈퍼링스는 1120샤프트마력짜리 엔진 2개 그리고 와일드캣은 1361마력짜리 2개 그러니까 와일드캣이 한 500마력 정도 더 세죠 파워가. 그리고 이제 시호크는 1890마력짜리 2개니까 한 3800마력 정도 되니까 뭐 이거야 뭐 압도적으로 파워가 좋죠. 그래서 무장 능력은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장을 했을 때 슈퍼링스는 한 30분 이내만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30분 이내. 아니 30분 이내면 군함에서 떠가지고 그냥 조금 갔다가 바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와일드캣은 그들의 영어 브로셔에는 79분 동안 작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해군은 이제 놀아내니까 2시간 반 동안 작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뻥이라고 봐요. 그래서 영문 브로셔에는
어뢰 2발 뭐 이런 상태로 이제 탑재를 한 상태에서는 79분 동안 작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시호크는 2시간 반 동안 작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시호크 한 대가 와일드캣 2대 반 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격 불과 30%싼 거,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시호크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주장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애초에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와일드캣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와일드캣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었던 합참 의장이 옷을 벗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바로 최윤희 전 합참 의장, 최윤희 전 해군 참모총장 때 이 사업이, 와일드캣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때 시험평가를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몰아붙였었는데 사실은 비리가 없었어요. 왜냐? 이 와일드캣은 한국 해군이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와 있는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링스에다가 이렇게 개량을 해서 육상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와일드캣 육상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잠 장비를 탑재한 대잠 헬기는 없죠. 그러면은 이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뢰 2발, 그리고 디핑 소나, 대잠 장비, 뭐 레이더 다 탑재하고 이 2시간 반 작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재봐야 되는데 재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그와 동일한 무게의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하고 비행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검찰에서 모래주머니를 탑재하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서 모래주머니 그렇게 해서 이제 해군 참모총장을 감옥에 넣기도 했던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 비리가 없었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격 때문에 와일드캣을 선정한 것은 좀 아쉽다. 오늘 주인공이 와일드캣인데 제가 와일드캣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 안 좋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FFG, 즉 인천급 호위함의 전력화 일정에 맞춘 8대 도입 이제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2016년 7월 27일 날 진해 해군기지, 진해기지 사령부에 거기 활주로도 있고 공항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4대를 갖다 놓고 탁 이제 보여줍니다. 청상어 어뢰도 장착하고, 또 저기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도 탑재하고 이렇게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했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좀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워낙 이제 언론에서 비난을 많이 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실제 써보니까 생각보다 좀 괜찮아. 뭐냐, 여기에서 제일 이제 인정받았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시스프레이 7002라고 하는 이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이게 해상을 탐색하는 해상 탐색 레이더인데 탐색 범위가 무려 370km나 되는 거예요. 야, 370km,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헬기, 작은 헬기에서. 그리고 근거리에서는 전망경 하나까지 전부 탐색이 다 되는 겁니다. 아주 성능 좋은 이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이 앞에 적외선 탐지 장비 있죠, 플리어. 이것도 성능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슈퍼링스 시절에는 L3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만든 디핑 소나를 썼는데, 그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탈레스제 디핑 소나를 썼는데 이게 또 성능 좋다라는 또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앤로스 대전차 미사일 4발 또는 한국제 청상어 어뢰 4발, 이런 식으로 탑재를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장 탑재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작전을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전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냐, 바로 소형 헬기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페이로드가 부족하죠. 덩치가 작고 파워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많은 장비를 탑재하고 오랫동안 작전할 수 없죠. 해상 작전 헬기는 오랫동안 내 모함인 군함에서 좀 더 멀리 가서 군함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좀 더 멀리 나의 임무 영역을 확장해서 다녀야 되는데, 이게 덩치가 작으니까 많은 무장과 많은 탐지 장비, 많은 연료를 탑재하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오크하고 경쟁할 때 저희들 같은 사람이 많은 비난을 했죠. 그때 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관계자가 한국의 유명한 그 밀리터리 잡지가 있죠, 월간항공. 그 월간항공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와일드캣보다 더 대형 헬기를 판매할 생각도 있다. AW101 멀린이 있지 않냐. 하지만 이 기종은 대한민국 해군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링스의 개량형인 와일드캣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에서 멀린이라고 하는 아주 큰 헬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해상작전 헬기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유럽은 이렇게 링스를 썼지만 그걸 이렇게 멀린으로 갈아타고
또 NH90으로 갈아타고 해서 다 중대형 헬기로 다 갈아탔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21세기에 와일드캣을 썼죠. 개발국인 영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이 8대를 샀고 그리고 필리핀이 2대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도입 사업을 했는데 12대 도입 사업을 했어요. 왜냐? FFX, 배치 2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새로 건조되는 군함의 숫자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12대를 했는데 그 사업에서는 이렇게 졌습니다. 바로 MH601이 졌어요. 그런데 MH601이 또 이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미국의 시콜스키가 바로 그냥 가격을 다운시켜 버렸어요. 왜 다운시켰냐?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인도가 24대를 샀고 그리고 미국 해군이 추가 구매를 했고 그리스가 7대를 샀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0대를 샀고 덴마크가 9대를 샀습니다. 갑자기 이 MH602이 대량으로 팔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콜스키가 생산한 단가가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게 갑자기 잠깐 그 가격이 아니고 이 가격이야 하고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대량 판매가 MH602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확 낮춰서 들어온 바람에 당연히 그러면 성능 모든 것이 시콜스키 시오크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12대 사업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캣은 8대에서 끝났어요. 현재는. 근데 앞으로 또 다음 사업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지금 이 모습은 당시 처음 도입될 때 진해 기지에서 스파이크 앤 로스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가 25km 되는 적의 군함을 공격할 수도 있고 고속정을 공격할 수도 있고 지상에 있는 탱크를 공격할 수도 있는 이 스파이크 앤 로스 4발 딱 장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아무튼 뭐 MH602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같이 앞으로 30년 정도를 우리 대한민국 영해를 지켜야 될 이 와일드캣 활약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